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태풍 상사 6회 재미있게 보셨죠? 뭔 드라마가 어쩜 이렇게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죠? 별이 5개가 아니라 특허가 5개인 슈박 안전화 홍보 비디오 너무 잘 만들어서 안 사고는 못 베길 것 같더라고요. 태풍과 미선은 슈박 안전화 7,000개를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으나 표현준이 뒷돈을 주고 태풍 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바람에 해운에서 일방적으로 선적을 취소당했습니다. 태풍이가 안전화 딱 손에 끼고 표현준이 탄 차 창문을 깬 후 다음번에 깨지는 건 유리창이 아니라 너의 머리라고 경고하는 거 진짜 멋지고 속이 시원했는데요. 아니 거기서 애기야 가자는 진짜 너무 깨알 같지 않았나요? 물건을 실을 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과 미선은 남미까지 가는 원양어선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선의 선장님은 물건을 실어서 배달해줄 수 있냐는 태풍과 미선에게 소금을 뿌리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는 메시지를 던졌죠. 하지만 7회 예고편을 보니 태풍은 무사히 원양어선 배에 물건을 실어서 안전한 배송에 성공하고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가 왜 이렇게 걱정을 시키냐며 태풍을 꼭 껴안던데 미선이가 커피 타는 순서 가르쳐줄 때도 태풍이 손 은근슬쩍 잡더니 아주 플러팅 도사더라고요. 원양어선 선장님이 태풍 상사의 물건을 실어주게 된 계기는 왠지 부상 포장마차 사장님 덕분일 것 같은데요. 자꾸 등장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큰 역할 한번 딱 해주실 것 같거든요. 포장마차 사장님이 원양어선 캡틴의 누나이거나 아내가 아닐까요? 그래서 태풍이와 미선이에게 호의적인 포장마차 사장님이 원양어선 사장님에게 태풍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저 태풍이가 술에 취해서 신발을 다 묶어서 넓은 어깨에 메고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YMCA 야가 스포츠단 출신이라고 웃으면서 말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원양어선 캡틴 아저씨의 사무실에 태풍과 미선, 박윤철, 정찰원 4명이 가서 이야기를 놔두더라고요. 태풍이가 원양어선 선장님께 허리를 숙이고 부탁을 하던데 전 원양어선 선장님의 마음을 흔든 건 박윤철일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맞았으니 어제 구하러 와주지 그랬냐고 하던 박윤철은 서울에 올라와 오늘 내일 하는 태풍 상사의 모습을 보고는 한밤중에 완도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모든 걸 포기해버린 박윤철에게 나는 자신 있다며 박윤철이 포기하려는 순간마다 그를 붙잡았죠. 미선은 태풍에게 태풍 상사는 구조업체가 아니라고 했지만 태풍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달라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박윤철은 선적이 막힌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는 태풍을 보며 자신이 직접 원양어선 선장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양어선 선장님은 태풍이 슈박 사장님을 돕기 위해 눈을 건 승부수를 걸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고 슈박 안전화를 남미로 싣고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안전화는 무사히 남미에 도착했고 태풍은 안전화를 팔고 받은 돈을 가지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1억을 건네고 영원히 박 사장님 곁에서 꺼지라고 말합니다. 태풍의 눈이 예쁜 거 우리도 알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그렇게 탐내면 안 되잖아요. 사채업자는 결국 태풍의 눈을 갖지 못했고 표현주는 표바코에게 호되게 깨지는데요. 표바코는 아들이 돈만 잔뜩 쓰고 태풍의 첫 장사를 실패시키지 못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표바코는 아들에게 너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아냐고 다그친 후 너가 강태풍이 잡을 깜냥이나 되냐며 표현준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만화책이나 보면서 설렁설렁 태풍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왔던 표현준은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이후 조금 더 흑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 태풍이는 표현준이 그 어떤 계략을 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한편 태풍 상사가 안전화를 내수보다 어렵다는 수출에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태풍 상사에는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찾아오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다음 아이템을 신중하게 고르기로 결심했죠. 태풍 상사가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기로 한 건데요. 그러던 중 한 헬멧 회사가 태풍 상사를 찾아왔고 헬멧을 망치로 내리치며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헬멧의 품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이때 태풍은 신문에서 방콕의 야구 드림팀이 뜬다라는 기사를 보고는 태국에 헬멧을 수출하자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드림팀으로 불린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박찬호 등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을 하고 한국 야구의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태풍은 방콕이 야구 드림팀이 떴다는 신문 기사에서 태국의 오토바이가 유독 많다는 걸,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로를 점령한 느낌으로 많다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오토바이 천국이라 불릴 만큼 이륜차가 많은 태국에 헬멧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한국산 제품이 품질은 높아도 태국산이나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에 태풍은 헬멧을 들고 태풍 상사 영업 담당이었던 고마진을 찾아가 이것 좀 수출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태풍 상사로 돌아와 함께하자고 부탁합니다. 사실 고마진은 태풍 상사를 그만둔 후 하루 벌어 학구로 먹고 사는 게 뭔지, 아기 기저귀값, 분유값 무섭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사실 태풍이를 초짜라고 여기며 믿지 못하던 고마진이었지만 태풍이가 슈박 안전화 7,000개를 수출에 성공시키며 능력을 보여줬으니 고마진이 다시 태풍 상사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이에 고마진은 미선씨에게 영업을 다 맡기는 건 좀 그런 것 같다며 은근슬쩍 태풍 상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배송 중이 PC통신하는 대가로 태풍 상사에서 일하는 거 진짜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박윤철이랑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죠? 회의를 하면서도 관세사 공부를 하는 책을 들고 있긴 한데 일하는데 그 누구보다 진심인 게 너무 포인트예요. 한편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고 있는 발 넓은 고마지는 마침 태국에 아는 형님이 살고 있다며 헬멧을 살 회사를 찾기 위해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출장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고마진의 아는 형님 회사를 찾아가는데요. 사실 태국은 1994년에 모터사이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집행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규정 회피가 흔했으며 실제 착용률과 단속 강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많이 달랐습니다. 즉,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경찰도 크게 단속하지 않았어요. 즉, 태국에 한국산 헬멧을 수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과연 태풍 상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한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방콕에 간 미선과 태풍 고마진이 경찰차에 실려가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태풍이는 미선이가 다칠까봐 어깨를 꽉 안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아니, 분명히 예고에서는 태풍과 미선이 쫙 빼입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태풍이 무대에 나가 미선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미선에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던데 이 경찰서 행은 과연 뭘까요? 우리 태풍이 인생 진짜 폭풍 같은데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